흔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개코에 빗대서 말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억 배 이상 민감한데 이런 특징을 표방한 이른바 전자코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호흡만으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인공 후각 신경 시스템인 전자코를 개발하고 계신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오진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진짜 코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 전자코를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자, 우선 전자코가 무엇인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특정 물질을 찾는데 훈련된 개를 많이 보는데요. 예. 이런 개들을 탐지견, 미국에서는 K9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탐지견들이 공항에서 폭발물이나 마약을 검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 또 의료 진단 쪽으로는 최근에 훈련이 된 경우 암이나 당뇨병까지 진단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진단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전자코는 후각신경 하나만으로 다양한 물질들을 감지할 수 있는 개코의 특징을 공학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전자코는 우리 사람의 코와 같이 기상형 대상 물질을 감지하는 기술로 개의 코를 모방한 후각신경 시스템입니다. 예. 네. 냄새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까지 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이번에 전자코를 이용해서 호흡만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저희는 최근 사람의 호흡가스, 즉 날숨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휴대용 나노바이오 전자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예. 날숨에는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날숨의 차이를 감지해 폐암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기술 개발을 위해 바이오 나노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고받고 있는 M13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는데요. 예. M13 박테리오파지는 표면이 아미노산 기반의 펩타이드로 이루어진 매우 작은 기체 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용체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서로 다른 20종의 아미노산이 각각 발현된 기능성 박테리오파지 용액을 기판이나 필름 위에 자기 조립한 뒤 가로 세로 1mm 크기로 자르면 바이오칩 센서 1개가 되고 예. 서로 다른 20종을 모으면 20개로 이루어진 한 세트의 나노바이오 전자코가 만들어집니다. 네. 20종 센서들은 이 대상 물질이 오면은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 변화를 보이는데 색깔 변화로 나타내는 패턴을 분석해서 대상 물질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 현재 정상군, 환자군 각각 31명을 임상 시험해서 5분 이내에 진단율 75%, 분류도 86% 이상을 얻는 데 성공했고요. 네. 내년에는 임상 시험 환자 수를 400명까지 늘려 단순히 암의 유무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 정도인 1기, 2기 등과 같이 기수도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암 같은 질병은 조직 검사다, 혈액 검사다 이래서 그 진단만 해도 아주 힘든 과정인데 호흡만으로 진단할 수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비슷한 개념이 사실 예전부터 몇 번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신 기술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전자코는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고 지난 30여 년 동안 연구되어 왔던 분야입니다. 사람의 코는 600만 개의 센서로 이루어져 있고 개의 코는 3억 개 이상의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개수 차이는 50배밖에 나지 않지만 이 개는 사람보다 1억 배 이상의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센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감도와 선택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의 전자코 개발은 이렇게 센서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3억 개뿐만 아니라 600만 개의 센서 조합을 구축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형태학적인 모방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개의 코와 같은 성능의 센서를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형태학적인 모방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인 접근을 새로 시도했습니다. 예. 이 코의 감지와 관련된 신경학적 용어 중에 패턴 분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는 사람이 어떤 향을 맡을 때 600만 개의 센서가 다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정 패턴의 센서 조합만 관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신경학적인 현상을 모방한 앙상물 마이닝 기법을 저희가 자체 개발하여서 기존의 전자코에 적용해서 새로운 개념의 선택적 전자코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선택적 전자코 같은 경우는 25개의 조합으로 구성될 경우 3,200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도출할 수가 있어서 실제 사람의 코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환자 입장에서 CT로 폐암을 진단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전자코 센서처럼 폐암을
이 고선택적, 고감도로 진단할 수 있는 개인용 센서가 있으면 예.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조 진단 기기가 활성화되면은 개인 건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상 징후 발현 시 빠르게 내원해서 이 CT와 같은 정밀 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조기 진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센서들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으로 개발되어 생활에서 활용되면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하루에 몇 번만 기계에 대고 숨만 쉬면 되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전자코를 질병 진단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는 질병 진단에 앞서 식품 신선도 측정, 공기 중의 유해 물질 감지, 그리고 원산지 구별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네. 특히 각 지역의 토양 성분을 먹고 자란 농산물은 토양의 성분에 따라 특유한 화합물의 향을 가지게 되는데요. 예. 대구는 사과, 고추는 청양, 충북은 대추 등과 같이 지역 특성물이 생겨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 저희 센서는 그 향의 차이를 감지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예. 예.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과일 재배 시기의 최적화 판별이나 식품 신선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응용 제품도 출시 준비 중입니다. 네. 얼마 전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속여서 참기름을 판매한 가짜 참기름 사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만든 기술이 식품 유통업에 활용된다면 이런 사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자, 또 앞서서 이제 훈련견이 코로나19를 진단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전자코로도 가능할까요? 네, 이 코로나19 같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이 감염원에 의해 이 감염된 경우이므로 우리 K9이라고 하는 훈련견이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듯이 저희 예. 전자코도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체내의 다양한 기관 내에서 이제 신진대사 변화가 코로나19가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한 전자코 센서는 항원항체 반응을 원리로 질환을 감지하는 것이 아닌 체내의 신진대사의 변화로부터 오는 물질을 검출하여 질환을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요. 예. 따라서 이 정의된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PCR 진단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진단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실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정부와 의료기관의 도움이 병행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PCR 진단법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자, 지금까지 쭉 전자코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면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언제쯤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이 현재 센서 시제품과 프로그램 개발은 어느 정도 마친 상태이고요. 예, 자체적인 임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신뢰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2, 3년에 걸쳐 인허가 및 신뢰성 검증을 공식적으로 받고 생산 자동화를 통해 2025년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용화를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2022년 내년부터는 임상 환자의 수를 2,000명까지 늘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식품 신선도 측정 기기나 공기질 모니터링 및 원산지 판별 제품의 경우에는 빠르면 2023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또 전자코에서는 융합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과 협력해서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사실 의료진단 보조기기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예.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바이오, 나노, 빅데이터, AI,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의료진단 보조기기의 검증을 위해 많은 환자의 시료 확보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화하느냐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다행히 저희는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임상시험 환자의 시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요. 예, 그로 인해 오늘의 방송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네. 현재 개발된 폐암 진단기기 시작품은 내년 초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내원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개발 목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직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겠지만 조기 의료 진단 보조 기기 개발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네. 제품 출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제품의 임상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센서의 양산을 위한 대량 생산 설비, 공정 구축 장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과 함께 폐암과 더불어 안과 질환, 유암, 유방암과 같은 암 질환, 치주 질환, 치매 등의 임상 시험을 통해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진단 보조 기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제품의 상용을 앞당겨 전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진단 기술에 많은 관심이 모인 지금이 이 교수님과 같은 개발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학의 달인 부산대학교 나노에너지공학과 오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